그런 얘기들 하실까봐 빨리 했습니다. 예,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우선 간단히 박성준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문에는 탄핵 반대 서명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행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학도 출신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인데 여당 의원님들 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포철 전 박태준 회장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기계공학과 토론회 정기 세미나에서도 아니 그런 제목의 세미나를 기계공학과에서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본인은 내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아니다 얘다 그거만 하세요. 저는 변희재 씨 관련해서 한 번도 제 의견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교수님께서 최초 초청을 하셨고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지금 저기 선서하셨죠? 의지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 아시는 거? 예. 이것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지난번 저 TV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교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용훈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해서 이메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했냐고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공시자, 공론자라고 다 얘기를 하고 건국절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시킨 분이 그분입니다. 나는 차라리 건국절을 개천절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 답변 그런데 드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뉴라이트의 대부라 그러는 사람을 유독 박성진 교수만 두 번째 2014년도에 변희재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그때는 한참 광화문에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기계공학과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일반 윤리 시간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부득불 11월 25일 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뉴라이트 운동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 주창자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공학도로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쁘다라고 그래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하고 그냥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느냐. 나는 후보자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정국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한 후보자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입니다. 이 검증한 사람들 누가 검증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천 인사에 대한 실명제를 거론했는데 여기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추천했다고 나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만 혼자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목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절대 참작하셔서 박성수 후보자는 중소기업 대처 장관으로서 정확히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꼭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그 이영훈 교수님 관련해서는 8월에 초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그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저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초청을 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 초청을 했는데 3년 전에 한 분, 그리고 1년 전에 한 분, 그 두 분 다 저는 딱 한 번씩밖에 전생에서 못 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찬열 의원님. 자, 이 의원님, 자,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호간의 토론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희대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박성준 교수가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네, 다음은 이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변희재 씨 그 초청 강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2014년 창업교육센터에서 변희재 씨를 이제 초청하게 되는데 예. 박선진 후보자 창업교육센터와 무슨 관계였었어요? 그 당시?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박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하게 됐죠? 제가 맡고 있는, 저는 그 당시에 연구부처장이었고 기술사업화 센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교육센터하고 박 후보자의 관계가 없는데 왜 초청 관련해가지고 박 후보자께서 여기 관여하게 됐냐고요? 예, 답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왜? 그 기술사업화센터랑 기술교육센터가 정기적으로 미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주일마다. 그래서 우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교육센터에서 자기가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제가 어떤 지시나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누가 그러면 초청 아이디어 있냐고 창업교육센터 측에서 물어보던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미팅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 나오다가 아이디어였다? 변희재 씨가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희재 씨를 초청하게 됐던 계기 중에 아까 선배가 초청 아이디어를 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선배 예. 교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따로 밝혀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조모 교수라는 분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조모 교수는 변희재 씨와 관련한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없었습니다. 조모 교수와 우리 박 후보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학생일 때도 교수님이셨고 동료 교수입니다. 멘토 지금 같은 문제는. 분이세요? 멘토는 아닙니다. 멘토는 아니시고 예, 친하시죠, 그냥. 예, 친한 예. 교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관계없는 선배한테 변희재 씨 초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아무 사실은 초청과 관련한 사실 권한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창업교육센터 보니까 그 당시 센터장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정모 교수님 맞죠? 맞습니다. 예, 정모 교수님하고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됐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 연구및 교육 모델 창출에 같이 연구하셨던 같이 분 맞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신 분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나누었다기보다 전달 역할을 했고요. 예. 아이디어는 모든 비용과 계획은 창업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얘기했던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선배 되시는 조모 교수님이 우리 박 최초 후보자한테 초청자 얘기하셨고 후보자님이 센터 측에 얘기했고 센터가 공식적으로 이제 섭외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과정이죠. 연결을 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센터 측하고 결국은 이제 하기로 한 다음에 조모 교수님한테 보고하셨죠. 하기로 예. 됐다고.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다른 분도 초청해달라고 또 얘기하셨죠. 다른 보고라고 분도 혹시 하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 달라고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편향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간 뭐 좌우 균형, 이런 느낌으로 답변하시고, 또 조모 교수님한테 또 그렇게 부탁드리고 했던 것도 맞죠? 예, 논의해서 창업교육센터가 초청하기로 했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쪽도 그 초청하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좌측 초청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보기에는, 우리 박 후보자님은 그냥 선배님께서 하시니까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씨라는 분이 그렇게 사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으로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가 전혀 못 하시는 결론이 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언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랑 친하신 분들의 인격을 믿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연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식인이라고 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사 추천이든 사람 추천이든.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런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 그 사과 말씀 아니, 사과로 드리고요.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당시 지식인이자 지성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기 책임에 대한 자기 검증이나 비판적 의식이 전혀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요. 학교라는 곳은 학문의 자유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믿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오픈을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희재 씨는 제가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창업교육센터 센터장이 모든 그 이제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훈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코멘데이션 자.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연결시켜 드린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 추가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실까봐 빨리 했습니다. 예,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현입니다. 우선 간단히 박성준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소문에는 탄핵 반대 서명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행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학도 출신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인데 여당 의원님들 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포철 전 박태준 회장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공학과 토론회 정기세 행동을 한 후보자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입니다. 이 검증한 사람들 누가 검증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천 인사에 대한 실명제를 거론했는데 여기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추천했다고 나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만 혼자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목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목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절대 참작하셔서 박성준 후보자는 중소기업 벤처 장관으로서 반갑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이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꼭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TV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교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용훈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해서 이메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했냐고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공시자, 공론자라고 다 얘기를 하고 건국절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시킨 분이 그분입니다. 나는 차라리 건국절을 개천절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 답변 그런데 드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뉴라이트의 대부라는 사람을 유독 박성진 교수만 두 번째, 2014년도에 변희재,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그때는 한참 광화문에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기계공학과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일반 윤리 시간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겠습니까? 후보자는 부득불 11월 25일 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뉴라이트 운동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 주창자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공학도로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쁘다라고 그래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촛불 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하고 그냥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느냐. 나는 후보자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답변 드려도 그런데 되겠습니까? 어떻게 촛불 정국에 반하는 이런 세미나에서도 아니 그런 제목의 세미나를 기계공학과에서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본인은 내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아니다 얘다 그거만 하세요. 저는 변희재 씨 관련해서 한 번도 제 의견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교수님께서 최초 초청을 하셨고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지금 저기 선서하셨죠?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 아시는 거? 네. 이것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지난번